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이 시각 개파락 출발 이후에도 9%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9위에 바이넥스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8위에 삼성중공업 3%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7위에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관련주로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요. 6위에 SK이노베이션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LG전자, 4위는 HLB, 3위는 한화투자증권, 2위는 NC스, 1위 라운시큐어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늘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올라가면서 15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LG전자는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전에 힘이 없는 걸 보니 오후엔 파란불이네. 오늘 하락은 무슨 핑계를 대려나? 애플과 마그마 궁합이 참 좋다. 이번에 오르면 20만 원은 금방 돌파다. 15만 2천 원은 지켜내야 할 텐데 15만 원대 깨지면 일단 추매로 접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LG전자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오전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오후에는 파란불이네라고 하셨는데 뭐 아직 지금 음봉이 만들어졌긴 했습니다. LG전자 전문가님도 스탑을 드셨는데 왜 스탑을 드셨을까요? 네, 뭐 사실 나빠서 스탑을 드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약간 저항대라서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무리해서 매도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신규 접근을 노리신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릴 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그나의 이제 애플카 위탁 생산 가능성 증대되면서 이제 LG전자와 마그나의 전기차 부품 합작회사 사업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이전보다 모멘텀이 훨씬 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이 전장 부품 사업이라는 부분에 LG가 그룹적으로 엄청난 푸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고, 또 이전에 그 스마트폰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재편한다고 했죠. 근데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체질이 좋아졌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이고, 또 LG전자의 가전 사업부는 항상 괜찮게 잘 됐습니다.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평선에 걸려 있고 기술적으로 약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안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스탑을 드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 한번 볼게요. 애플과 마그마 궁합이 참 좋다. 이번에 오르면 20만 원은 금방 돌파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마그마에서 애플카 협력을 하겠다, 뭐 애플카를 생산하는 걸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마그마와 합작 법인, 전기차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LG전자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점프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일단은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IT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만족시킬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한 템포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장 부품 사업 모멘텀은 좋은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주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장대 양봉 나왔고 올해 초에도 장대 양봉, 이게 다 전장 부품 사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LG전자의 뭐 본업, 뭐 가전이 잘 팔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한 템포 반영이 됐으니까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의견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더라도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미 뭐 전장 사업 관련해서 그러한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된 가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한번 보면요. 15만 원대가 깨지면 일단 추매로 접근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뭐 LG전자 가전 쪽도 너무 잘 가고 있고 워낙에 기대가 많다 보니까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15만 원대가 깨질까요? 깨진다면 매수하는 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한 2%만 3,000원. 빠지면 15만 원이기 때문에 뭐 그 가격대는 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4만 5천 원 이하 정도까지는 와야 뭐 그때 가서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13만 원 후반에서 14만 원대까지는 강력한 지지선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추매를 하실 분들은 14만 5천 원 이하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LG전자? 네, 역시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전고점이 17만 5천 원이었어요. 물론 애플카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또 신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좀 올려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1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HLB입니다. 자, HLB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HLB는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모르는 거야. 바닥에서 물 타자 야수의 심장으로 기회를 만들자 15,000원까지 내리막길 걷는 게 보인다. NDA 승인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상승 불가. 이쯤 되면 속아서 사는 사람들도 문제 있다. 대체 몇 번이나 뒤통수를 맞는 거야. 그만들 와. 라고 하셨습니다. HLB가 지금 이 시각에 3%가량 빠지면서 37,700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사실 HLB는 이게 자체로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례들을 보면 뭐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허위 공시 같은 사건이 갑자기 또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기업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회장이 직접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뭐 이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기업 신뢰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게 먼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 신뢰 회복이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리보세라닙 하나의 가치만을 보고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사실은 좀 투기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스탑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리스크로 뽑으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게시글이 그러한 좀 신경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속아서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몇 번이나 뒤통수를 맞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무상증자도 했고 HLB 보니까 HLB 제약도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돌려낼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항암제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증명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조금씩 높일 수는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손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으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하락할 때 거래가 뭐 많이 터지거나 이런 측면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한 42,000원 선, 그 정도까지 나왔을 때 일단 좀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두나무가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 지금 이 시각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4,69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하나투자증권도 일단은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의견입니다.
횡보하다 오후엔 20%까지 상승, 다시 보합해서 플러스 5%까지 돌아올 걸 어제랑 같네. 10,000원 이하에서 안 팔기 운동 돌입, 일일비 금지다. 절대 꽉 붙들고 있어. 제발 15%까지만이라도 시원하게 올리는 거 보고 싶다. 털고 싶은 마음 접을 수 있게 보여줘라 좀 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오후에 20%까지 오르다가 다시 보합으로 올 거다. 어제랑 똑같네 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합니다. 어제 근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도 또 이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잖아요. 전문가님. 이게 이슈가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잃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스탑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뭐 무조건 여기부터 안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업비트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흔들릴 때도 또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또 들어올리려는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쉽게 죽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뉴욕 상장을 추진하죠.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 6%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관련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지만 요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관점이고 신규 진입은 지금부터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 보유를 하자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게시글은 10,000원 이하에서는 절대 안 팔기 운동에 돌입을 하셨대요. 그럼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10,000원은 이제 10년 내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기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가치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봐야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5,500원까지 일단 한번 열어둘게요. 그런데 뭐 목표가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더다가 이제 뭐 10분봉이라든지 이런 분봉상의 장대 음봉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뭐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NCS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기업으로 오늘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지금 10%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NCS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NCS에 대해서도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에 대한 의견입니다. 15,000원이 적정가다. 장 마감 전에 하한가 받지 말고 얼른 빼라. 이렇게 힘없는 상장주는 처음 본다. 아무리 매수하고 싶어도 20,000원 전까지는 접근 금지. 오늘 종가 알려드림 47,000원. 내일은 60,000원도 갈 거다. 늦게 들어오면 루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15,000원이 적정가래요. 굉장히 낮게 지금 적정가를 책정을 하고 있으신데 이게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요즘 뭐 오늘 대표주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상장을 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IPO 종목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할 때 급등에 따라가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는 그 주기가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보통 경쟁률이 막 1,000대 1, 막 1,500대 1까지 가다 보니까 일단 따상까지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이나 3일을 못 가서 무너지는 흐름, 혹은 상장 다음 날 무너지는 흐름. 근데 오늘 보시면 NCS는 그 당일날 무너졌어요. 그만큼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는 욕구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PO를 받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시초가가 좀 흔들릴 때는 다 던지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NCS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공모가가 19,000원이었어요.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도 공모가 2배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관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기관 경쟁률이 높으면 희망 가격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돼요. 그러면 그 공모가도 절대적으로 낮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더블 상한가까지 간다? 네. 당연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 제가 볼 때는 한 25,000원까지도 조정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엔시스 확인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1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라운시큐어입니다. 정부의 백신 여권 사업이 지금 기대감을 모으면서 라운시큐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 프로젝트 SK텔레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라운시큐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각 2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하가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풀린 건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라운시큐어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고 외치면서 토론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제 사서 오늘 고점에 팔았더라면 장 마감할 때들 미리미리 담아놓자 후회 말고 오늘 4,900원에 담았는데 좀 내리네요. 일단 코로나 끝날 때까지 홀딩입니다. 어차피 종합가는 상한가로 끝나지 않겠어. 10%라도 먹고 싶으면 얼른 매수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라운시큐어는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간만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이 백신 여권이라는 이슈가 저는 그렇게 짧은 이슈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백신 여권이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증명하는 그런 증서 같은 거죠. 그래서 해외를 갈 때 그런 백신 여권들을 소지하고 있으면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백신 여권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넓게 이제 백신 처방이 될 것이고 이 백신 여권 사업도 가시화가 될 건데 시장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크겠죠. 네, 글로벌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어쨌든 올해 아마 내년까지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백신 여건에 대한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라운시큐어가 SKT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치해도 사실 라운시큐어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보안 시장은 앞으로 4차 산업과 함께 고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했지만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어까지 오늘 해석발간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